네, 우리 아이 용돈 얼마나 주고 계신가요? 아이들 용돈 스스로 잘 쓰고 계획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용돈 그리고 경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유초등 부모님들 꼭 읽으시라고 추천드린 도서가 있었어요. 이 영상인데요. 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 주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3가지의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공언을 했죠. 그 첫 번째가 아이들 꿈을 찾아주는 우리 꿈 지도를 같이 만들어 보는 영상.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대망의 용돈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그 주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은 경제적인 것부터 먼저 자기 용돈을 스스로 쓰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우선은 경제교육에 관한 유명한 교육서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읽고 싶었던 책 2가지를 골랐고요. 이 2가지 책과 더불어서 또 제가 서치를 여러 번 했어요. 많은 경제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다 간추려서 오늘 영상에서 아주 엑기스만 컴팩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유초등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우선은 이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돈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이 책은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경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들께서 특히 유초등 어머니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이분께서 예전에 쓰신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용돈 기입장은 적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언입니다. 용돈 기입장 적는 줄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피드백을 주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잘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전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에서 쓰신 대목을 제가 직접 발췌한 것들을 읽어드릴게요. 네, 석유 재벌 록펠러 1세의 아들 록펠러 2세가 매주 토요일마다 6자녀에게 애가 6명이나 되었대요. 6자녀에게 자기 용돈 기입장을 가져와라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또 제대로 쓰지 않으면 피드백을 아주 신랄하게 주었다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만큼 용돈 기입장은 쓰는 것보다 잘 들여다보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까지가 끝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이렇게 엄격한 방법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썼어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애들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그런 거죠. 이제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들여다보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같이 용돈 기입장을 써보라고 권유를 하십니다. 아이에게 돈의 경험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용돈 기입장을 써보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용돈 기입장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죠. 써야지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늘 영상을 찍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뭔가 공표를 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 기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2번째 제가 필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엉덩이의 힘이 아니라 손과 발의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엉덩이의 힘으로 공부한다 이런 말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면서도 또 완벽한 명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엉덩이의 힘으로 하는 건 맞지만 또 손과 발로 내가 뭔가 직접 경험을 해서 터득하는 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저도 너무 절감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우리 경제 교육에 관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집 밖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들만의 경제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제 경험이 주식을 사는 거든 용돈 기입장을 쓰는 거든 뭐가 되었든 아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내 돈을 굴려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유명한 작가 카프카라는 분이 말하시기를 이제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이 책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실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는 건데요. 일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잘 보인단 말이겠죠. 거기서 이제 인용했던 그 일화가 워런 버핏, 아주 경제적인 대가였죠. 경제 전문가였죠. 이분이 이제 워런 버핏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분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어릴 적부터 월스트리트의 그 증권 거래소를 드나드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일상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시장과 또 투자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 또 영국에서는 어린이 펀드를 일정 연령이 되면 의무로 가입하게 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의무 가입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그 펀드 덕분에 그리고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개념과 장기 투자의 효과 복리 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의무법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자가 또 이런 말도 하세요. 이것도 명언입니다. 우리 투자에 관한 이야기지만 가장 좋은 투자는 아이들의 두뇌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책에서 밝히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양극화보다 뇌의 양극화다. 그러니까 두뇌의 양극화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공부는 효율적인 투자라는 말을 하셨대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걸 언급하시면서 공부하는 뇌는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유머 감각,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뇌에 투자하는 것도 잊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자, 아이의 뇌에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네,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 교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많은 할애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제가 언급을 하자면 독서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독서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앉혀놓고 실랑이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서라도 반드시 아이에게 습관으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독서 교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화가 나오세요. 책에서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이 책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저자의 아버지께서도 이 저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주 강제적인 독서 교육을 시키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독서 교육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3년간의 강제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책 읽기의 습관, 또 책 읽기의 참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 독서 교육에 열을 올리셔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휴대폰을 좀 집어넣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33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 문장이었겠죠. 추측해보자면 But not every leader was reader, but every leader was a reader. 뭐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원문을 찾아볼게요. 영상을 만들 때. 그만큼 책은 읽을수록 풍요롭고 한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용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런 독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요즘 참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아이패드든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을 거의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AI 같은 것들도 다 어플로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고 점점 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항상 본의 아니게 전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40대가 되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일의 양이 늘어나니까 일을 하는 주요 수단인 휴대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나 중요한, 이렇게나 정말 노력과 성의가 들어가야 하는, 정성스럽게 다뤄야 하는 독서 교육인데 내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스마트폰을 딱 집어넣고 아이들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책을 읽자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그날 치맥을 하면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나도 참 반성이 되더라. 여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애들 앞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스마트폰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논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스마트폰은 좀 내려놓자 이런 말을 했고 서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좀 독서하는 시간을 애들 앞에서는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들이 엄마 자꾸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 뭐 말은 이제 그런 디지털 독서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애들한테는 좋을 건 없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옥효진 선생님의 초등 돈 공부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유명해서 제가 좀 빌렸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왜 아쉬웠냐면 집에서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세금을 걷는다던가 엄마 아빠가 이제 이자를 주고 아이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이해는 됐지만 좀 바쁘니까 애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스타일인 거죠. 저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굉장히 꼼꼼하고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제가 당연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겠죠. 몇 가지 발췌를 해보자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설거지 1회 하면은 500원 용돈이다. 이렇게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얼마야? 엄마 나 이거 할 건데 집안일 할 건데 얼마야? 이렇게 마치 집안일을 내가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난 집안일을 하는 거는 내가 돈 받기 위한 행동이고 당연한 행동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반드시 서로 도와서 하는 건데 돈을 받는 행동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좀 귀찮으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마 나 그냥 돈 안 받고 일 안 할래. 엄마 나 그냥 돈 안 받고 설거지 안 할래. 이런 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아이들에게 직업을 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실에서 학교에서도 1인 1 역할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것 같고 중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제 각 학급에서 아이들이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나는 예를 들어 칠판 지우개 담당,
나는 교실에 있는 화분에 물 주기 담당 이런 식으로 우리 한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다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네, 용돈은 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달 한 번은 받는 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선은 주고 좀 텀을 늘려가면서 애들이 커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얼만큼 줘야 하는지는 제가 또 굉장히 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년 플러스 1,000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일주일에 2,000원을 주면 되겠죠. 저희 아들은 아직 1학년이 아니에요. 7살이니까 저희 애는 학년이 없어서 그냥 전 1,000원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000원인 거죠. 그럼 일주일에 1,000원을 어떻게 줄까? 반드시 우선은 현금으로 주고 그 현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아이가 그 돈의 어떤 흐름과 돈의 어떤 그 물성, 개념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체크카드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처음에는 현금을 무조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는 월요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애들한테 월요일은 용돈 받는 날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았던 아이디어는 아이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집에서 예를 들면 난 설거지 담당이라는 직업을 정했어요. 우리 집 설거지 마법사 이런 직업을 정했어요. 설거지 마법사? 좀 이상한데 어쨌든 설거지 마법사라는 직업을 정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직업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 화분 주는 일, 우리 집 정원사, 우리 집 청소부, 창문 청소부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설거지 하는 것, 화분에 물 주는 것,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는지, 또 급여는 언제,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과 날인을 할 것도 추천을 합니다. 사용자는 이제 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이 아이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서명도 하시고 근로를 하는 아이들의 자기 서명도 직접 할 때 이때도 권장을 하는 것이 무조건 실물을 참 활용하면 좋으니까 부모님의 실제 도장을 찍고 또 아이들도 아이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도장에 관련해서는 저는 예전에 이제 아이들 주식 계좌를 만들면서 거기 들어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만 만들어 둔 것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은행 가서 만들면서 아이들 막도장을 판 적이 있었어요. 그 막도장이 있어서 그걸 찍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이게 파일 안에 들어있으면 애들이 안 보니까 그만큼 중요성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2장을 프린트를 하라고 합니다. 한 장은 부모님이 보관을 하고 있고 한 장은 아이들이 보관을 하고 아이들 책상에 아이들의 어떤 책상 속에 파일처럼 넣든 아니면 이렇게 붙여두든 어쨌든 아이들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씩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가지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명의 학부모로서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라서 경제교육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고요. 학부모의 마음으로 읽어서 아마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 명의 학부모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책 부록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 경제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추천을 하세요. 추천 도서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필기를 했어요. 다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읽을 책으로 추천하는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알렉산더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f You Made a Million 또 Those Shoes 이런 책도 있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이 저자인 선생님께서 정말 강추하시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경제 관련 도서고요. 또 엄마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몇 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없던 세상, 그리고 돈, 일하게 하라,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백만장자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뭐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저도 읽어보고 또 발췌해서 요약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뭐 다 살았고 저희 밥벌이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은 경제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는 제가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영어는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서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AI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내가 돈을 다루고 또 이해하고 굴리고 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용돈 프로젝트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